안녕하세요, 유팀입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반 건축물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적으로 쪼개기라는 게 있어요. 쪼개기는 무엇이냐? 허가를 투룸, 쓰리룸으로 해놓고 그거를 다시 원룸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쓰리룸 하나로 원룸 3개 정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 월세가 상승하게 됩니다. 쓰리룸이 월세가가 1000에 6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방 원룸 3개로 만들었을 때 원룸 개당 300에 30만 원씩으로만 계산을 해도 이제 900에 90만 원이라는 더 높은 월세가 발생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시면서까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해당 구청에 걸리게 된다고 하면 원상복구를 일단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은 한 번만 내는 경우가 지역이 있어요. 그런 지역이 대표적으로 보면은 서울은 뭐 매년 내죠. 서울은 매년 내고 뭐 김포 같은 곳, 그 다음에 인천 서구 검단 같은 곳은 한 번만 냅니다. 한 번만 내고 매매를 계약하시는 분은 꼭 이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또 이제 궁금하시다고 구청에 물어보면은 다 낸다고 얘기를 해요. 다 낸다고. 그러니까 구청에 물어보지 말고 그쪽 지역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건축주분들 해당 지역의 부동산이나 건축주분들한테 물어보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이런 쪼개기한 건물을 구입하게 됐을 때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이제 뭐니 해도 머니가 되겠죠. 한 층당 이제 60만 원. 그러니까 쓰리룸이 2개에서 원룸을 이제 6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했었을 때 한 층당 60만 원, 3개 층이면은 180만 원, 한 달에 180만 원이라는 추가적인 수입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단점은 무엇이냐? 이제 방이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가 조금 힘들어요. 방이 뭐 3배로 늘어나니까 관리가 조금 힘들고, 근데 이제 이런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리인이나 이런 관리 업체에 위임을 해서 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많은 만큼 그만큼의 지출이 좀 많이 생겨요. 지출은 예를 들어서 인터넷 유선 방송 비용이라던가 방 하나가 나갔을 때 복비나 뭐 도배 비용, 청소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더 생기고요. 그리고 건물을 구입할 때 이제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면 대출을 안 해주는 은행들도 있어요. 대출을 안 해주는 은행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다. 근데 국민은행 어디 지점은 되고 어디 지점은 안 되고 약간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발품을 팔면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전세 세입자를 구할 경우에 전세자금 대출이 불법 건축물에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보유 능력이 좀 있어야 돼요. 현금 보유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대부분 대출을 안 해주는 곳도 많이 있지만 가끔씩 해주는 데가 있어요. 뭐 지점장 승인이라던가 이런 걸 받아서 해주는 데도 있긴 한데 아무래도 찾는 분들이 조금 줄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구입했을 때에는 이제 현금을 조금 다음에 내줄 세입자들 이런 돈들을 조금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해결 방법으로는 전세 같은 경우에 이제 원룸으로 조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쪼개더라도 3룸을 2룸 하나, 원룸 하나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2룸은 1억, 뭐 원룸은 4천만 원 이렇게 전세를 놉니다. 그랬을 경우에 1억을 현찰로 다 들고 있는 분들은 없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이 안 나오면은 굉장히 공실이 오래가고 채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원룸을 이왕이면 3개로 만들어서 4천 정도면은 일반 세입자분들이 이제 순전히 현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나마 조금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가주택일 경우에 1층 상가가 있고 2, 3, 4층에 이렇게 주택이 있었을 때 이런 건물을 이제 그 위반 건축물이 되었을 경우에 1층 상가에 허가가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허가가 안 되는 업종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은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을 좀 하실 때에는 1층 상가가 이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하려고 하는데 1층 상가가 위반 건축물이라 안 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허가받는 업종 약간 이런 것들은 1층 상가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옥탑방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옥탑방 같은 경우에는 쪼개기가 아니라 이제 증축이에요. 증축. 그러니까 층 하나를 더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쪼개기보다 조금 더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이 좀 더 세요. 이제 이런 걸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매매하시기 전에는. 건축물 대장에 보면은 위반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매수하려는 게 이제 쪼개기가 있고 아니면은 쪼개기고 옥탑방이 있다. 그랬을 경우에 건축물 대장에 보면 뭐 이렇게 방 개수 증설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거 말고 옥탑방이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라도 걸리게 돼 있어요. 옥탑방에 걸리게 돼 있으니까 이왕이면 옥탑방 있는 건물을 살 때 옥탑방도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찍힌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나중에 걸릴 필요 없이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 쪼개기와 아니면은 옥탑방이 다 걸려서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다 먼저 전 주인이 그냥 냈던 게 더 속이 편해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안 걸렸을 경우에 내가 구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구청한테 이제 걸렸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위반 건축물 과태료를 다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처음에 다 걸린 것들이 좋아요. 불법은 그냥 속 시원하게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방이 많아졌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집 안에 소화기 한 대씩은 다 설치를 하셔야 돼요. 요새 불 나면 큰일 납니다. 불 나면은 좀 큰일 나기 때문에 집안의 소화기나 이렇게 조금 화재 예방에 될 수 있는 거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화재 보험은 아주 필수예요. 가끔씩 돈 아깝다고 이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됩니다. 자기 세입자가 안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이 분리수거함에 담뱃불 하나 붙여도 불 나는 게 원룸이에요. 그러니 인명사고가 발생되기 전에 뭐 이렇게 좀 예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뭐 이런 게 다 머리가 아프고 나는 스트레스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합법 건물 개운하게 좀 그런 거 사시는 게 좋고요. 나는 조금이라도 수입을 더 가지고 싶다. 조금 더 재테크적으로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전화와 카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밤늦게는 조금 힘들고요. 이왕이면 낮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make the strings louder.